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코로나 확산세로 의료 현장은 아비규환, 그야말로 전쟁터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나와야 새 병상이 생길 정도로 병상은 이미 꽉 찼다는데요. 실제 현장 어떤 상황인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공공의료위원장님과 함께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신규 확진자가 그리고 또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병상 포화로 인해 가지고 예.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예.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코로나 진단을 치료를 할 중환자실이 있는 그런 대학병원급의 예. 응급실에 코로나 확진이 된 상태로 지금 2, 3일씩 3, 4명의 환자가 있다고 하는 보고가 많습니다. 응급실 안에 코로나 환자가 2, 3명씩 각 대학병원에 있다고요? 예.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그런 환자들 중에 갑자기 나빠지게 되면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예. 했을 때 이제 사후에 코로나 확진이 또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때 예, 그 안에 이제 충분히 격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불구하고 예. 사실은 이제 중환자실이 포화가 돼 있고 음압병실이 포화가 돼 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서 계속 처치하고 치료하고 하다가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급실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응급실도 이제 지금 구획은 되어 있습니다. 야. 이번에 이제 2015년에 저희 메르스 거치면서 예. 이제 대형 병원들의 이제 응급실은 다들 감염 환자들을 보는 라인과 아닌 곳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다 정리는 되어 있지만 사실 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실입니다. 거기서 음압까지는 아니니까. 응급조치만 하고 사실은 병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지금은 응급실이 지금 그렇게 대기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예.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환자들도 응급질환을 봤을 때 예. 응급실에 이제 자원들이 아무래도 그런 코로나 환자들에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2, 3차적으로 비코로나 환자들도 이제 응급실 진료가 어려워진 것이죠. 이중고가 됐군요. 이를테면 누가 가까운 사람이 뇌출혈로 당장 입원 해야 된다. 그렇게 위독하다라는 상황에서도 지금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예.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전원을 잘 안 받습니다. 전원을 안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그 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뇌출혈 환자들은 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상당한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예. 지역 병원에서 그런 대학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하려고 할 때 예. 코로나 음성 확인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음성 확인이 PCR에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데 예. 그 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 근데 이제 이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병상이 좀 있고 응급실이 좀 비어 있고 하면 예. 그곳에서 일단은 코로나 확진 검사 나올 때까지 거기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실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쪽이 다 포화가 되니까 이제 아예 음성 결과서가 없으면 안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계속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19나 예. 아니면은 각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이제 전원해야 되는 어떤 이런 중소병원에는 예. 지금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나 내용들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전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예. 일단 환자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럼 환자가 거기까지 간 상태에서는 그런 대학병원들에서 어쨌든 진료를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막무가내로 그냥 일단은 환자를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 전에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동의가 되고 거기 병상이 있는지 수술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지 마라, 우리 자리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환자를 모시고 가서 이거 지금 딱한 사정이니까 어떻게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응급실을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모시고 가야 되고 또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는 뭐 당연히 산모도 있고 예. 그다음에 다른 질환도 가지고 있는데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전 진찰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해야 예. 코로나 이제 병상으로 옮겨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급성 녹내장 환자들은 또 이런 안과 진료를 포기해야 예. 이제 그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옮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환들 치료를 동시에는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면 지금의 의료 대응 역량을 좀 봤을 때 언제까지 좀 버틸 수 있다고 보실까요? 지금도 버틸 수 없는 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지금 저희가 확진자 숫자가 뭐 7,000명, 8,000명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예. 이미 이 대응 능력이 거의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10,000명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유럽처럼 예. 코로나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그런 의료 붕괴 상황까지도 예. 가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은 결국에 거리두기밖에 없다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거고 정부가 또 병상 준비를 안 한 상황에서 예.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시간을 벌어야 하고요. 예. 이제 그리고 그 벌어진 시간 동안에 충분한 의료 환경과 인력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현장이 얼마나 위기 수준에 다다랐는지 우리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공공의료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